국내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인 송혜 선생인 지난 8일 향년 95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7년생인 송혜 선생은 1988년부터 KBS 1TV의 전국노래자랑의 MC를 맡아 장장 34년간 방송 진행을 맡아왔고, 이에 최근 기네스북의 최고령 TV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부문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만 끝내 고령으로 인한 노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송혜 선생은 최근 잦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으며 팬들의 걱정을 샀던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3월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식기를 가졌던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도 송혜 선생은 건강 문제로 입원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전국노래자랑에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을 정도로 유족으로는 2딸과 사위들 및 외손주들이 있습니다. 60여 년을 해로한 부인 서곡이 여사는 2018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역시 1986년에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는 아픔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계의 거장인 송혜 선생의 별세 소식으로 인해서 각계에서는 애도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측에서는 송혜 선생의 장례식은 희극인장으로 3일간 치러진다고 밝히며, 엄영수 협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례위원은 석현, 김학래, 이용식, 최양락, 유재석, 강호동, 이수근, 김구라, 김성규 KBS 희극인 실장, 고명환 MBC 실장, 정삼식 SBS 실장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발인은 10일 오전 5시에 엄수될 예정이며 장지는 대구 달성군 오포리 송혜공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송혜 선생의 부인 서곡이 여사가 안장된 곳이기도 하며, 송혜 선생은 생전에 서곡이 여사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의 부부가 함께 안장되고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는 고인의 유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에 따리 지난해 이곳에는 송혜공원과 송혜기념관이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송혜 선생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송혜 선생이 별세한 8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으로 보내 유족에게 조전과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했는데요.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이날 송혜 선생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합니다. 윤 대통령은 조전에서 송혜 선생의 별세 소식에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선생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 가수이자 코미디언으로서 그리고 국민 MC로 활동하면서 국민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줬다고 밝히며, 특히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아 국내 대중음악이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며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하셨다고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렸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열정적인 송혜 선생의 모습을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일요일 낮마다 선생의 정감 어린 사회로 울고 웃었던 우리 일세 정겨운 노래와 이야기는 국민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삼가 고송혜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라고 조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고인과 오래전 함께한 KBS 역시 고인이 별세한 8일 밤 10시 후배 트로트 가수들이 송혜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트로트 뮤지컬 방송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를 고인 추모 특집 방송으로 방송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12일 방송되는 KBS 1 전국노래자랑 역시 송혜 추모 특집으로 꾸며서 방송하기로 하면서 고인의 넋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계, 아니 대한민국 사회의 큰어른의 부고 소식에 조문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슬픔 속 빈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 동료 및 관계자들의 조문 행렬과 애도 메시지가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방송인 이상벽 씨와 유재석 씨, 조세호 씨, 가수 김은국 씨, 조영남 씨, 현숙 씨, 전일희 씨 등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고, 가수 나훈아 씨, 이미자 씨, 설운도 씨, 송가인 씨, 배우 마동석 씨, 김희철 KBS 사장 등은 근조 하환을 보내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단 연예계뿐 아니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각계에서 보낸 근조 하환이 장례식장 2층부터 1층에도 길게 늘어서면서, 생전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조차 사람을 많이 알기에 본인보다 더 부자라고 했다던 송혜 선생의 위상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지한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송혜 선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과연 30년 넘게 송혜 선생이 자리를 지켜왔던 전국 노래자랑의 MC 자리를 과연 누가 이어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사가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후임 MC가 누가 될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송혜 선생이 이에 대한 단서는 송혜 선생이 생전에 남긴 발언 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유추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송혜 선생은 서울 여의도 KBS 본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 노래자랑 3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후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전에 김동건 씨가 가요 무대 진행자에서 교체될 때 한 얘기가 나는 좋다. 하지만 새로운 팬들을 위해서는 아나운서를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만인이 공감하고 같이 즐기는 데는 다양함이 있어야 한다. 정극, 비극, 희극을 모두 알아야 무대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후임자에 대한 자격을 논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혜 선생은 세월이 변할수록 요청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노래자랑이라면 그 MC는 국민들이 좋아해야 한다. 전국 노래자랑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다. 이 무대는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참으로 어려운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송혜 선생은 이 무렵 KBS ATV 승승장구의 녹화에 참여해 몰래 온 손님으로 등장한 이수근 씨를 자신의 후임자로 선택하기도 했었는데 이날 녹화에서 송혜 선생은 시청자로부터 받은 전국 노래자랑 차기 MC로 누굴 두고 싶냐, 강호동, 유재석, 이경규 3인방 중 누구냐는 질문에 셋 다 마음에 없다고 단호히 말하며 이날 녹화 내내 재치와 입담을 발휘한 이수근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지목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송혜 선생의 발언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걸 보면 송혜 선생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이 무렵 방송된 전국 노래자랑 30주년 특집 방송에는 이상용, 이상벽, 이경규, 이수근 씨 등이 나와 송혜 선생의 후임 MC를 뽑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송혜 선생은 이상벽 씨를 후임으로 뽑았으나 진심이 아니다고 웃으며 말한 뒤 이경규가 가장 마음에 든다. 전국 노래자랑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이에 이경규 씨는 올해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노래자랑을 영화하려고 준비했는데 좀 더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내년쯤 영화로 만들어 후배로서 송혜 선배님께 바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이 영화는 2013년에 개봉했고 실제로 송혜 선생이 카메오로 출연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송혜 선생의 장례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후임 MC를 논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느 누가 전국 노래자랑의 후임 MC를 맡든 간에 그 사람은 결코 송혜 선생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송혜 선생은 단순한 원로 방송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계, 아니 근현대사 자체의 산증인이라는 말이 딱 맞는 원로 방송인이었고 그 무게감은 그 어느 방송인도 감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송혜 선생의 부고 소식을 단순한 방송인 한 사람의 별세 소식 정도로 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일요일에 송혜 선생의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에 큰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